저 할머니 좀 봐.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 그러게. 여기 공원에 새로 정비된 전망구역인데 어째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관광객도 아닌 것 같고 좀 불편하네. 어느 화창한 늦가을 오후. 바닷바람이 은은하게 스쳐가는 부산의 해안가 공원 전망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넓게 새 단장을 마친 이 전망구역은 최근에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이 근처를 찾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 세련된 벤치,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이 자리 잡은 곳이었다. 하늘색 외투에 낡은 모자를 쓴 72의 박영희 할머니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던 중이었다. 그리 멀지 않은 벤치에는 젊은 여행객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조금 떨어진 카페 테라스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고급 커피를 판매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주변 분위기는 밝고 여유롭지만 그곳의 방문객 중 일부는 박 할머니를 본 순간부터 은근한 불쾌감 섞인 시선을 보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추우신 건 아니죠?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같이 온 손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정훈이었다. 파란색 운동화 끈이 살짝 풀려 있어서 지금 막 허리를 숙여 다시 묶고 있었다. 응, 난 괜찮아. 여기 조용하니 바다도 잘 보여서 참 좋구나. 할머니는 수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무심코 귓가에 들어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마음 한편을 어지럽혔다. 저분 계속 앉아있네. 관광객들도 많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관리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료 입장은 아니지만 이곳이 아무나 들어와 앉는 곳이 아니라던데. 한 중년 남성이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행과 함께 대놓고 불쾌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저렇게 옷차림이 안 된 분이 이런 새 시설에 앉아 있는 건 보기 안 좋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정훈이 그 소리를 듣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계속 수군대는데 뭘 그렇게 이상하게 보죠? 박 할머니는 가볍게 손을 저어 보였다. 아무 일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할머니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보지. 이상하네. 여기 공원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건데. 손자의 말처럼 이곳은 원래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특별 전망 존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이 재개장되었다.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것이 화제가 되어 어디서나 인증샷을 남기려는 젊은 사람들 혹은 체면을 중시하는 중년층이 자주 찾아왔다. 그 과정에서 은근히 수준이나 격을 논하며 격조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장소로 여겨지는 기류가 생겨났다. 저기요, 갑자기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걸어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뒤에는 관리 담당자인지 팔에 공원 로고가 달린 붉은 조끼를 입은 직원 한 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 전망구역은. 그는 곧장 할머니 쪽으로 다가서더니 곁에 서서 애매한 미소를 띄었다. 그러자 공원 직원이 먼저 말했다. 손님, 무슨 일로 여기에? 박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정훈이 얼른 팔을 붙잡았다. 저희 그냥 경치 좀 보고 쉬고 있으려고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정훈이 대신 대답하자 검은 점퍼 남자는 코웃음을 치듯 대꾸했다. 아이, 물론 문제는 없죠. 그런데 말이야, 이 구역은 보통 어르신은 저 아래쪽 파고라 쪽이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긴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음료나 간식도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냥 여유롭게 바다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정훈의 말에 직원이 머뭇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검은 점퍼 남자는 곧장 짜증스러운 듯이 말했다. 규정상 막아놓은 건 아니지만 아무나 들어오면 혼잡해지잖아요. 아직 정식 개장도 완벽히 끝난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죠? 장난하세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여기 입장료도 없고 공원이라면서요. 조용히 해라. 박 할머니는 손자의 팔을 살짝 붙잡았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알겠어. 우리 정훈이 너무 화내지 마. 하지만 이곳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두 사람을 보고 흘끗거리기 시작했고 중년 남성이 그래, 여긴 좀 격이 있지라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일순이방인이 된 박 할머니와 정훈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한참 서로 눈치를 주고받던 그때 어디선가 헉 하는 격한 숨소리가 들렸다. 잠깐, 저기 저분 뭐지?
전망대 쪽 스탠드 근처에서 달리기 후 휴식을 취하던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접은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테라스에 있던 중년 여성이 힐끔거리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시선을 그에게 돌렸지만 대개는 그저 무슨 일이야 하는 무심한 태도였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점점 벌겋게 부어오르더니 급기야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듯 목을 감싸쥐었다. 어떻게? 저기 혹시 주변에 의사분 계세요? 누군가 다급히 소리쳤지만 대부분은 우왕좌왕하며 당황할 뿐이었다. 너무 숨을 못 쉬는데 이거 혹시 알레르기 쇼크 같은 건가? 검은 점퍼 남자도 순간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박 할머니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숨가쁘게 몸을 떨고 있는 젊은 남자에게 달려갔다. 혹시 가방에 응급용품 있어요? 할머니가 빠르게 묻자 남자는 말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작은 손짓으로 가방을 가리켰다. 정훈아, 어서 가방을 열어봐. 할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손자에게 지시했다. 정훈은 허둥지둥하지만 지퍼를 열고 안을 확인했다. 이거 볼펜같이 생긴 주사기 같은 게 있어요. 정훈이 가방 안에서 주황색 케이스에 담긴 에피펜을 찾아냈다. 바로 그거다. 빨리 건네주렴. 박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에피펜을 잡고 뒷면을 재빠르게 확인했다. 그리고 환자의 허벅지 옆부분에 대고 단번에 주입했다. 하나, 둘, 셋. 좋았어. 괜찮아요. 곧 숨이 돌아올 거예요. 할머니는 환자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상반신을 조금 세워 기도를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뭘 그렇게 잘 알고 계신데 응급처치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건가? 아니, 이런 거 전문 지식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잠시 후 에피펜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는지 남자는 숨을 몰아쉬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붉게 부어오르던 목과 얼굴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주변인들은 안도하며 함께 환자의 상태를 지켜봤다. 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제가 옛날에 약사 일을 했거든요. 박 할머니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조용하게 대답했다. 근데 꼭 약사 아니더라도 애초에 에피펜이 있는 걸 보면 평소 알레르기 지병이 있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럴 땐 주저하지 말고 바로 쓰는 게 중요하답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검은 점퍼 남자나 공원 직원, 그리고 옆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 모두 순간 말을 잃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떠나달라.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쫓으려 했는데 방금 전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 할머니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던 것이다. 남자가 호흡을 조금 회복한 뒤 감사 인사를 연신 반복했다. 정말 고맙습. 하마터면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어요. 저도 제가 이 정도로 심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119를 부르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진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 그 사이 박 할머니는 다시 한번 남자의 상태를 살펴봤다.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은 재발 가능성도 있어요. 구급차에 꼭 타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 그때 어디선가 저 할머니 대단하신 분이네. 약사 출신이라니.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려는 듯 잠깐 화면을 보며 주변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니, 그런데 약사분이 왜 이런 공원 벤치에? 혹시 유명하신 분인가? 무슨 큰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나? 더러는 할머니가 어떤 이름난 약국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다든지 혹은 학회 쪽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든지 하는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진 않았다. 한편 아까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처치 감사합니. 검은 점퍼 남자도 뒤늦게 허둥지둥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까는 실례가 많았습. 저도 상황을 잘 몰라서 그만. 그러나 박 할머니는 서글서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 저는 그저 이곳에서 받아보며 쉬려고 했을 뿐이니 별 문제 아니에요. 다들 당황하셨을 텐데 괜찮으시죠?
옆에서 지켜보던 손자 정훈이 뭔가 뿌듯한 듯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진짜 멋졌어요. 완전 슈퍼 히어로 같았어요. 그래, 우리 정훈이도 잘 도와줬어. 에피펜 찾느라 고생했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시선조차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 건네고 있었다. 다만 그 마음속 한편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거리감이 함께 존재했다. 한창 응급 상황이 일단락되자 몇몇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혹시 어르신, 예전에 약국을 직접 운영하셨나요? 어디서 일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 정말 대단하세. 그런데 혹시 TV나 신문에 나오셨던 분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오래전엔 동네에서 조그만 약국을 하긴 했습.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중에 카키색 점퍼를 입은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죄송한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었다. 제 이름은 박영이라고 합니.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혹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지 검색해 봐도 될까요? 별로 나올 게 없을 텐데요.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였다. 젊은 여성은 부산 약사 박영희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더니 잠시 후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어, 잠깐만요. 혹시 20년 전쯤 부산에서 무료 진료 봉사 많이 하셨던 분 아니세요? 약국에서 직접 동네 어르신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약을 나눠주고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다. 무료로 약을 나눠주셨어요? 봉사활동으로 유명하셨다고요? 그러자 조금 떨어져 있던 중년 여성이 손뼉을 치며 아, 예전에 이웃의 건강지킴이라고 현수막 걸렸던 적 있었는데 설마 그분? 하고 외쳤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연결고리가 맞아떨어지자 서서히 믿기 시작했다. 와, 그런 활동이면 꽤 방송에도 한 번쯤 나오셨을 텐데. 내가 기억나는 게 부산 지역 케이블 방송에 한 번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경외감으로 변하고 있었다. 검은 점퍼 남자가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둘씩 박할머니의 예전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영도 근처에 사셨는데 그때 도움받은 적 있을 수도 있어요 하고 감탄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당시에 약국에서 돈 없으면 그냥 약을 가져가게 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어라고 추억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치 않은지 고개를 숙이고 손자에게만 살짝 미소를 보여줬다. 정훈이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흐뭇해했다. 할머니, 나 처음 듣는 얘긴데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네가 태어나기 전이기도 했고 굳이 떠벌릴 일도 아니어서 말한 적이 없었단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시선도 일부 남아 있었다. 특히 아까 처음 할머니를 문제 삼았던 중년 남성과 검은 점퍼 남자는 이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사실 은퇴하셨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규정상 이 전망 구역에 계시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검은 점퍼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자기 체면을 지키려는 듯 말했다. 그리고 옛날에 봉사를 좀 했다 해도 여기가 일반인이 오래 머무는 곳은 아니지 않나요? 중년 남성도 거들었다. 그는 아직도 이 특별 전망 존이라는 구역이 주는 배타적 프라이드에 매여 있는 듯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옆에서 대화를 듣던 젊은 여성이 얼굴을 붉혔다. 아니, 지금 이분 아니었으면 응급 환자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직원도 조심스레 거들었다. 음, 사실 여기는 누구나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긴 합니. 다만 너무 많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람도 많이 있지 않는데 굳이 저기 어르신을 내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년 남성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아까는 제가 좀 예민했나 봅니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도 됐고요 라는 식으로 둘러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더 현명하게 대처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럴 즈음 손자 정훈이 조용히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가 굳이 여기 안 있어도 돼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돗자리 펴고 앉을 만한 자리 많잖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긴 한데 말이다. 우리도 이 멋진 풍경 누릴 권리는 있지 않니? 꼭 이 전망대를 보고 싶었단다. 그리고 곧 너하고 약속했던 점심도 여기서 좀 먹어보려고 했어. 그럼 여기서 먹어요. 저 카페에서 뭐 좀 사다 드릴까요? 정훈이 기운차게 제안했지만 곁에서 검은 점퍼 남자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제가 사드리겠습.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뭔가 따뜻한 음료라도. 어떠세요? 중년 남성도 황급히 맞장구 쳤다. 그래요. 저도 뭔가 보태겠습. 그리고 아까는 제가 좀 거칠었습. 사과드립니. 박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좋은 마음 고맙지만. 됐어요. 저 혼자서 살 수 있습. 제발요.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 검은 점퍼 남자가 간절히 호소하자 할머니는 곰곰이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알겠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그럼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한 아메리카노보다도 연한 걸 좋아해요. 그렇게 어색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풀려갔다. 중년 남성과 검은 점퍼 남자는 카페로 향했고 그 사이 공원 직원과 다른 사람들은 아직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젊은 남자의 상태를 주시했다. 곧 구급대가 도착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남자는 들것에 실려갔다. 남자는 구급대원에게 한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상황을 설명했고 구급대원은 대처가 빨랐네요. 덕분에 위험한 고비 넘긴 것 같습니다라며 박 할머니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공원 전망대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누구도 박 할머니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거나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이분이 정말 옛날에 봉사를 많이 했던 그 약사분인 건가 하고 궁금해했지만 할머니 스스로 구체적인 과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으니 전부 추측에만 그칠 뿐이었다. 잠시 후 커피를 사오겠다고 한 검은 점퍼 남자와 중년 남성이 돌아왔다. 테이크아웃 컵 2개와 아기자기한 과자 봉투까지 들고 있었다. 어르신, 여기 카페라떼하고 따뜻한 홍차 준비했습. 어떤 게 좋으실지 몰라서 2가지 다 샀어요. 이쪽 과자도 조금 샀는데 손자분이랑 드세. 그들은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건넸고 박 할머니는 정중히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 사실 저는 이렇게 돈 쓰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합니. 검은 점퍼 남자는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었다. 진작 이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 제가 여기 공원을 자주 오는데 그냥 조금 특별한 장소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괜히 불편을 드렸네요. 아닙니. 저도 더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으니 그저 서로 조심스러웠던 거죠. 할머니는 다시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말 옛날에 약사 일을 하셨다면 혹시 어째서 지금은 안 하시는지요? 중년 남성이 조심스레 질문했다. 약국을 계속 하셨다면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혹시 건강 때문이셨나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이들이 박 할머니의 과거가 궁금해 보였다.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약국을 30년 넘게 운영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아들도 일찍 집을 떠나 있고. 당시에 몸도 조금 안 좋아서 이제는 좀 쉬면서 살까 싶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쯤 문을 닫았을 큰 병원이랑 연계돼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곤 했는데 솔직히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하지만 전 그 시절이 정말 소중했습. 바쁘고 힘들었지만 주변 분들과 인연을 맺고 보람도 컸지요. 지금 와서 보면 약국은 문을 닫았어도 언제든 제 지식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잠깐이라도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싶어서. 한켠에서 공원 직원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정말 멋지신데요. 그리고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세상에 할 게 많더군요. 할머니는 손자에게 시선을 돌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 아이도 돌봐야 하고 저도 걷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약사로서의 삶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나름 만족스럽습. 중년 남성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아무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통은 욕심내고 더 벌고 싶고 이름이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욕심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주는 편안함도 크고요. 오늘처럼 바닷바람을 느끼며 바라보는 경치도 평범한 행복이잖아요. 검은 점퍼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슬며시 웃음을 지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전 요즘 회사에서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렇게 일찍 은퇴하신 분들은 솔직히 좀 답답한 인생을 사시는 줄 알았어요. 정훈아, 너도 한마디 해볼래? 할머니가 손자에게 웃으며 권하자 정훈은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 많아지니까 좋아요. 옛날엔 바쁘셔서 자주 못 봤거든요. 내가 초등학생 때까지도 약국하느라 늘 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나가실 때 많고 그러자 사람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떤 이는 자녀를 키울 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잔잔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가치를 새삼 깨달은 듯했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진 채 모두가 박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히려 중심이 바뀐 느낌이었다. 이 특별 전망 존에서 더 이상 그냥 찾아온 남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때 공원 직원이 다가와 환한 미소로 말했다. 지금 사실 이 전망대에서 진행하는 시민 인터뷰가 있긴 한데 혹시 어르신 괜찮으시면 간단히 촬영에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기록으로 남으면 좋겠네요. 검은 점퍼 남자도 신나게 거들었다 그러면 좋겠네요. 아까 응급 상황 대처하시는 모습도 진짜 멋졌는데 혹시 CCTV라도 있으면 시에서 홍보 영상 같은 거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 전 그런 거는 사양하겠습. 그냥 오늘은 손자랑 조용히 쉬고 싶네요. 박 할머니는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물론 한편으로는 조금 쑥스러워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겸손에 더 감동한 눈치였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보통은 과거에 대단한 업적이 있으면 어디 가서 생색도 내고 싶을 텐데. 내가 저 연세 때 저렇게 품이 있을 수 있을까? 중년 남성과 검은 점퍼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할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작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아까 일이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어르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긴 했어도 함부로 판단한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네, 저도 같이 사과드립니. 저희가 괜히 수준이니 켜키니 따져서. 창피하네요. 할머니는 그런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답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 사실 크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 누구나 조금은 예민해질 수 있지요. 그래도. 앞으로는 저희가 사람 함부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 검은 점퍼 남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손자 정훈이 슬쩍 할머니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늘 말해주었던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도 어색한 사람도 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 듯했다. 오늘 일은 반대로 할머니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잠시 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 벌어졌다. 공원 전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335 할머니 곁으로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건네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에는 이런 응급 상황이 많나요? 저도 혹시 모를 알레르기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살면서 제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던데.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박 할머니는 마치 동네 이웃과 수다 떨듯 친근하게 한 명씩 대답을 해 주었다. 진료는 병원에서 받되 약물 복용에 관한 상담은 약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가까운 약사분께 꼭 물어보세. 또 알레르기가 심한 분은 평소 에피펜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제가 전문 의료진은 아니니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라고 꼭 강조를 잊지 않았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인지 몇몇은 사진을 함께 찍고 싶다며 조심스레 부탁했고 할머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사진을 찍는 건 어색하다고 웃으며 거절했다. 그래도 인증샷을 원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살짝 스냅 사진을 찍으며 분위기를 즐겼다. 그 사이 중년 남성과 검은 점퍼 남자는 이번 사건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어째서 스스로가 특별 전망 존이라는 이름만으로 사람을 내쫓으려 했는지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웠나 싶지만 오늘 정말 크게 배웠네요. 그러게 말입니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은 함께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그 풍경은 여전히 푸르고 멋졌으나 그들에게는 전과 달리 특별한 깨달음이 깃들어 있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해 진력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박할머니와 손자 정훈도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공원 직원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큰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르신, 여기서 조금 더 계셔도 됩니? 혹시 시원한 물이나 의자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 제가 바로 갖다 드릴게요. 고맙네요. 근데 우리도 그만 가봐야지.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검은 점퍼 남자와 중년 남성이 함께 다가왔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부산에서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고 싶습. 네, 저도 뭔가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시라고 제 명함이라도 드리고 싶습하지만 할머니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사양했다. 감사하지만 그냥 이렇게 인연으로 만났으면 됐죠. 저도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하겠습. 정 급하면 여기 공원 직원분께 연락해 보면 어쩌다 소식이 닿겠죠. 두 사람은 아쉬워하면서도 그 겸손한 태도에 더 존경심을 보였다. 네, 알겠습. 나중에라도 꼭 말씀해 주세.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으니까요. 참 좋은 분들이시네요. 그동안 몰라보고 신뢰가 많았습. 손자 정훈이 슬쩍 웃으며 괜찮아요. 이제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조금 알게 되셨죠? 하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 사람들은 다 함께 길을 터주고 할머니와 정우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전망대를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의 표정은 훨씬 따뜻해져 있었다. 전망대를 벗어나 해안길을 따라 걸으며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오늘처럼 누군가 위급한 상황이면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도움을 줄 거죠? 그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 꼭 약사 직함이 있어야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배운 지식을 썩혀두는 건 아깝지 않니? 정말 멋져요. 나도 할머니처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미소로 응답했다. 정훈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뭐가 됐든 결국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두 사람이 함께 노을이 내려앉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걸어가는 장면은 새삼스럽게도 공원 전망대에서 자라난 또 하나의 훈훈한 추억을 보여주는 듯했다. 뒤편에서는 아까의 검은 점퍼 남자, 중년 남성, 그리고 여러 방문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저분이 누구시냐,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했느냐, 같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분명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작게나마 교훈을 남기리라.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만 보고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곤 합니. 오늘 이야기 속 72, 새의 작은 체구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생명의 위험에 처했던 조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공간을 고집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음. 여러분은 혹시 어떤 편견으로 누군가를 짓눌렀던 적이 있나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재능과 마음을 가진 분이 곁에 있지 않나요? 나 역시 누군가에게 저런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가요? 외모와 배경 뒤에는 누구나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있음. 그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내렸던 판단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닫게 되죠. 때로는 진심 어린 배움과 함께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주길 바랍니. 겸손하지만 깊은 지식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도움은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되기도 합니. 만약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 누구에게나 있는 숨은 재능 또는 배려와 친절의 씨앗을 발견할지도 모릅니.
그리고 혹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부디 그 재능과 따뜻함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 주세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이제는 다정한 마음과 열린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의 시선이 바뀔 때 세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